수백만 원짜리 척추 시술을 강남까지 어렵게 찾아가서 받았다는데 효과가 2달도 안 가더라. 수십만 원짜리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결국은 수술까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더라.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혹은 고생 중이신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몇 번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가 힘든 병인 협착증, 그 중에서도 주사나 시술에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는 5% 미만의 난치성 협착증을 단 하루 입원 1시간 내외의 시술 시간만으로 근본 치료를 하는 PSLE 내시경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근본 치료가 되셨을까? 수술 후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을까? 수술 후 언제부터 일상생활이나 활동은 가능하셨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0분 정도 되는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2달 전 수술 받으신 최땡땡님의 이야기를 통해 난치성 협착증의 근본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셨는지 같이 쭉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으라차차 정형외과 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박용택입니다. 척추 내시경 등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지금까지 1600례 이상, 신경성형술, 신경차단술 등 시술을 2만 례 이상 시행해왔고 스승님과 함께 치료해드린 환자분들까지 헤아리면 그 대여섯 배의 환자분들의 회복을 도와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10분 조금 넘는 영상도 차근히 시청하는 것도 힘들 정도이신 분들은 화면 위나 고정 댓글에 상담 전화로 전화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땡땡 환자분을 처음 뵌 것은 약 1년 전이었습니다. 군 장교를 하셨다고 하시고 전역을 하시고는 고향에서 수산업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다부지고 건강해 보이셔서 처음엔 같이 오신 배우자분이 아프신 것으로 착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년도 더 전부터 양쪽 엉덩이가 뻐근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가끔 있었고 그때마다 군인 출신이시라 보훈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맞으시면 또한 1년은 편안해지시고 다시 1, 2년 만에 재발하고를 약 20년간 반복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은 증상의 정도도 더 심해지고 한 번 주사 맞으면 1, 2년은 편안했던 것이 4, 5번은 맞아야 겨우 달래졌는데 일이 바쁘고 약을 먹으면 지낼만은 해서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에 나올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엉치 통증이 심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이 아프고 양쪽 다리가 다 당기고 아파졌고 특히나 왼쪽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 감각이 남의 같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지인이 하지정맥 갔다고 해서 연고지 병원에서 시술까지 해봤는데 전혀 호전이 없어 KTX를 타고 2시간 넘게 걸려 저에게까지 아름아름 찾아오셨습니다. 촬영해 오신 MRI에서 허리에 전반적인 협착증 소견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위 사진은 척추를 옆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정중앙을 잘라서 본 모습입니다. 왼쪽이 배, 오른쪽이 등 쪽입니다. 1번부터 5번의 요측뼈와 소위 6번 뼈라 불리는 천추, 즉 꼬리뼈가 보이고 있고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라는 물렁뼈가 퇴행되어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뼈 뒤로는 주황색으로 표시한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3번, 4번과 4번, 5번 요추 사이에 앞에선 붉은색으로 표시된 퇴행된 디스크와 보라색으로 표시된 두꺼워진 황색 인대로 인해 신경이 목줄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PSLE 내시경술로 보라색으로 표시된 황색 인대를 제거해주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퇴행성 디스크를 다듬어준다면 단 하루 만에 쉽게 좋아질 경우이기는 했습니다. 환자분 역시도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서 바로 수술을 진행하길 바라셨으나 일단은 좀 진정시켜드렸습니다. 항상 마비가 어느 상태가 아닌 한 척추 수술은 최후에 생각해야 하는 게 낫고 작은 수술로 쉽게 낫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낫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 방식으로 신경주사 치료를 한 번 더 해보시기로 했습니다. 여러 신경차단술 중 왼쪽 천추 1번 신경근에 경추간공, 경막의 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사의 반응이 여전히 없다면 PSLE 내시경술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사 맞고 어떠신지 결과를 확인하려 일주일 뒤쯤 뵙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약된 날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주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고 있으신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되어 전화를 드려보니 씻은 듯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조절을 잘 하시고 바른 자세 걷기 운동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조심하시라고 하고 혹시 증상이 재발하시면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종결했었습니다. 환자분을 다시 뵌 것은 그로부터 5개월 뒤였습니다. 사업이 바쁜 시기여서 무리하셔서 그런지 다시 안 도와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재발하고 재발하진 않을까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걱정하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 그냥 수술을 진행하길 원하셔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MRI 소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추 3, 4번 사이, 4, 5번 사이에서 붉은색의 퇴행성 디스크를 다듬어주고 보라색의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척추의 신경주사를 통해 척추 부분 마취를, 정확히는 경막의 마취를 시행하였고 안정제를 통해 주무시게 해드렸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 뒤에 7mm씩 수술할 두 부위에 한 개씩의 절개를 했습니다. 근육 손상이 없도록 기구를 이용해 근육을 벌려 내시경을 척추에 넣었습니다. 수술에 방해가 되지 않게 수술 부위 위쪽으로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하고 지혈을 해준 뒤 황색인대를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 후관절과 PLC 후방인대 복합체를 조심하며 후궁이라는 뼈를 부분 제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수술 영상에서도 노란색으로 보이는 신경을 뒤에서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황색인대보다 더 깊이 위치한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게 조심하며 황색인대를 제거하였습니다. 제거가 잘 되면 실제 수술 사진에서 뽀얗게 보이는 신경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양 사이드 쪽에 관절과 앞쪽 디스크 등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분은 디스크가 병성 디스크, 즉 뼈처럼 굳어버린 디스크였기 때문에 같이 다듬어 주었습니다. 피가 과하게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주머니를 넣고 수술을 종결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분절에도 수술을 해준 뒤 수술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술은 총 110분 정도 소요되었고 한 분절당 1시간 조금 안 걸렸습니다. 9시 반쯤 마취해서 깨셨고 지혈 및 마취 안정을 위해 12시까지는 똑바로 누워서 계셨어야 했습니다. 등이 배기는 정도의 통증이 좀 있었고 센 진통제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의 통증은 없으셨습니다. 금식이 풀린 뒤 점심 식사로 간단한 죽을 드셨고 보행을 시작해 보았을 땐 환자분 말로는 아픈 증상은 전혀 없었고 양 다리, 엉치가 아주 살짝 절절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눌려있던 신경이 목이 졸렸던 게 풀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 후 부작용은 수술 직후 8시간 내외로 잘 생기므로 일단은 입원하시면서 지켜보았고 수술 8시간째인 5시경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5시경 피주머니를 제거하고 퇴원하셨습니다. 당일 점심부터는 정상적인 거동이 다 가능했고 다음날부터는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다 가능했습니다. 보조기를 잘 차시고 중간중간 거동해 가면서는 KTX로 이동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려서 당일 댁으로 돌아가셨고 나중에 뵀을 땐 돌아가실 때 전혀 불편한 점은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계셔서 2-3일에 한번 수술 부위 소독을 동네 병원에서 받으셨고 연고지 병원에서 열흘째 실밥까지 풀고 한 달째 저를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말씀으로는 수술 직후엔 언제 증상이 있었냐는 듯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3-4일째 살짝 당기는 통증이 수술 전에 약 한 30% 정도로 다시 생겨서 걱정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유선상으로 안심시켜드렸고 서서히 그 증상도 풀려서 2주째부터는 증상이 전혀 없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약간의 수술 부위 허리 통증은 3-4일째까지는 불편한 게 있었지만 그 이후론 그것도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다음날부터는 관리지기 시라 오래 앉거나 무거운 물건 드는 것을 제외한 직장생활이나 일상적인 활동은 제한이 없으셨고 매일 30분 정도씩 걸으라 말씀드렸었는데 따르는데 무리는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주째부터는 30분 미만의 운전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수술 다음 날로부터 자기 사업체에 출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보조기를 잘 차고 조심해서 다니라 하셨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원래는 수술 후에 증상이 잘 개선이 되었다면 MRI로 수술 후 상태를 굳이 확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자주 오기 힘들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술 후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두꺼워진 황색인대가 제거되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퇴행된 디스크 역시 다듬어진 것이 확인되어 수술이 잘 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상 경과도 MRI, 엑스레이 소견도 다 좋으셔서 한 달째 보조기를 풀고 지내시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도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드리고 꼭 하시라 당부드리고 허리에 좋은 생활 습관을 꼭 지킬 것을 신신당부하고 잠정적으로 다시 뵐 일이 없기를 빌며 치료를 종결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땡땡님의 이야기를 통해 수술이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며 수술의 실제 모습을 어떠하고 수술 후의 경과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게 오셔서 수술까지 하게 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미 마비가 진행돼 있으셨거나 몸이 약하신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의 99명은 이와 비슷한 경과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걱정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으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수술을 고민하실 정도로 척추의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수술을 하지 않고 나아보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들에 충분히 호전을 보이지 않아 수술밖에 방법이 없게 된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단 몇 년 전과도 확연하게 다르게 위에 최땡땡님의 경우처럼 크게 힘들지 않게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 정도로
병이 안 좋으신 상태인 것이 행복한 일은 아니겠으나 너무 큰 걱정과 상심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조금은 안심하시라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땡땡님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계신 곳 근처에 믿을만한 최신의 기술을 갖춘 실력 있는 척추외과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을만한 책임감 있는 척추외과 의사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쓴 글의 링크를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화면이나 고정 댓글 링크에 전화로 상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추와 관절의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께 영상이 널리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으라차차 박선생 박용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